여기 마지막에 한번 코시 슈바르트 잠깐 보고 그거 하고 그냥 학습 좀 볼 텐데. 유형 26번부터가 있는데 코시 슈바르트인데. 그러니까 그 유형 25번에 390번은 오늘 시험 문제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좀 빈출 문제 중에 속해. 그 테두리 해가지고 산술기하 쓰는 거. 390번은 워낙 많이 나오는 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393번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걔도 아주 잘 나오네요. 내신 보면은. 안 푼 사람은 계속 한번 해보고 산술기하.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6번을 가볼 텐데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인데 얘는 이제 교과서에 빠지다 보니까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문제집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냥 하는 거야. 작년으로 기준했을 때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모두 다 안 나왔어. 코시는 그렇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그래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뭐냐면 뭐지?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더라고 이게. 이 부등식은 뭐냐면 두 사람이 발견한 뭐 부등식이고 내용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x a의 제곱에 a의 제곱 b의 제곱 두 개짜리하고 세 개짜리 있다. 그거 좀 알아야 되고 얘는 그거랑 같다 ax by 이거의 제곱 두 개짜리 된 이거고 그다음에 세 개짜리 되는 문자가 하나씩 더 추가가 돼가지고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z의 제곱 이렇게 ax by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만 조금 증명을 해볼 텐데 요거만 증명을 해볼게. 우선 모양새부터 좀 기억을 하고 모양새는 얘가 좀 더 길잖아. 긴 게 짧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이런 구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하고 묶이고 얘하고 묶이고 뭐 이런 구조고 요거의 증명은 빼본다는 거지. 얘가 얘보다 큰 걸 보이려면은 두 개를 빼봐야 돼. 그래서 앞에 거를 전개 a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y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의 제곱에 y의 제곱 좌변은 여기고 그다음 우변은 뭐냐면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의 x y의 제곱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이 두 개는 없어지고 남는 게 요놈 그 다음에 요거 남아 이 세 개 남지 이 세 개 남는데 이 세 개는 바로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ay 마이너스 bxj 이놈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실제로 완전 제곱식이 나오지. 이놈의 제곱 그다음에 이놈의 제곱 두 배 이거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빼봤더니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항상 우리 부등식 증명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적어줘야 있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요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알맹이가 같을 때, 즉 ay는 bx. 그런데 이렇게 쓸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책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 양변은 뭐 xy로 나눠볼게. xy로 나누면은 x분의 a하고 y분의 b가 같죠.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책에 따라서는 요거일 때 혹은 요렇게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등호는 요거일 때 성립된다. 이거고 그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해보면 코시 슈바르트 뭐를 해볼까? 그냥 대표 문제 한번 해볼까? 대표 문제 394번으로 볼게. 그 394번을 보면은 왜 코시 문제는 딱 티가 나. 뭐냐면 그 제곱장만 주어져. 그러니까 x의 제곱, y의 제곱. 얘가 지금 52잖아 이거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2x 더하기 3y 이거의 최대치수를 구하시오. 맥시멈하고 미니멈을 구해보시오. 이 문제지? 그럼 항상 우리가 코시 문제를 접하면은 두 개짜리일 때는 그냥 얘를 밑에다가 살며시 쓰는 거지. 그치? 살며시 써놓는 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얘는 크거나 같다는 거지. ax, by 이놈의 제곱 이게 성립이 되니까 지금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거는 2x 플러스 3y거든. 얘가 지금 정확히 2x,
3i가 되면 딱 좋겠잖아. 그럼 뭐 틀린 걸 찾겠지. 그 다음부터는 a가 2고 b가 3일 때 딱 성립이 되니까 난 여기서 그냥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a가 2가 되면은 여기는 2의 제곱, b가 3인 거니까 여기 3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x제곱, y의 제곱 해주면 되지. 요거의 제곱 이게 성립이 되겠지. 그렇지 않니? 코시 문제는 항상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걸 딱 이렇게 코시 시벌에서 부수를 하나 써놓고 딱 띄워 맞추면 돼. 지금 요게 현재가 나왔어. 요 값이 얼마? 52라고 나와있지. 요 값은 얼마 되냐면 9에다가 4 더해서 13이지. 따라서 2x 플러스 3i의 제곱은 지금 52라고 하는 걸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4 곱하기 13인가? 얘는 4 곱하기 13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6의 제곱이네. 26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2x 더하기 3i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6에서 26 3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문제는 뭐지? 최대값을 알파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네. 최대값은 알파는 얼마냐면 26이지. 최대값. 그리고 이때의 xy 값을 구하래. 등호 성립 조건을 구하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 어려워. 그러니까 코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최대 최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요걸. 코시는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면 어려워. 그치? 알파가 26이고 최대값은 26. 그냥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은 우리가 있는데 이게 0이 되는 순간인데 실제로 뭐 얘를 정해가지고 빼보기 너무 귀찮잖아 이거.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할 때 이렇게 해야 돼. x분의 a, y분의 b. 혹은 요걸 기억하든지 요걸 기억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요게 좀 더 쉬워. 암기하게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x분의 a, y분의 b 걔가 같으면 돼. 등호성립 조건은. 그럼 여기서는 뭘까? x분의 a니까 등호는 어떤 게 있냐면 x분의 a인데 얘를 이렇게 써도 돼? 내가 양변을 x, y로 나눈 거잖아. 만약 양변을 a, b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a, b로 나누면은 여기 b분의 y가 되겠지. b분의 y는 지금 a, b로 나눴으니까 a분의 x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 얘랑 얘랑 같은 의미거든. 봅시다. 지금 a가 2고 b가 3이야. 그러면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 2분의 a하고 3분의 b가 같을 때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 x라고 곱하면 3a가 2b일 때 등호 성립이 돼. 3a가 2b일 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문제가 등호 성립 조건 묻고 있지. 아이고 지금 ab가 네. xy가 아니라 지금 ab가 나와 있으니까 미안해 잘못 썼어. 얘가 a고 얘가 b지. 네, 그러면 뭐가 되냐면 2분의 a지. 2분의 x. x를 써야지. 지금 3분의 y. 여기 성립이 되는 거지? a가 2고 b가 3이니까. 이렇게 x라고 곱하면 3x가 2y일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 3x가 2y일 때. 그럼 두 집에 하나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좀 까다롭지? 그러면 지금 분수를 좀 대입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4배 해볼게. 4배라면은 4x의 제곱에 4y의 제곱은 4, 5, 20, 208. 이거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2y 대신 3x를 집어넣을게. 그럼 여기 4x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의 제곱이니까 9x의 제곱 208. 그럼 13의 x의 제곱이 208이 되니까 x의 제곱은 13으로 나눴어. 208을 13으로 나누면 얼마냐? 16? 16? 16이지. 따라서 지금 맞지? 그때의 x, y 값을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게 돼 있지. 최대값. 그럼 x는 당연히 4일 때네. 여기 4일 때고 그때의 y 값은 4를 집어넣으면 여기 되겠지.
그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냐면 알파는 구했고 이렇게 베타가 될 거고 이렇게 분모가 되겠지. 그래서 26 더하기 4 더하기 6이 되니까 30. 이렇게. 이 문제가 좀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면 보통원인데 최대 최소 코시에 있어서 최대 최소만 물어보는데 코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볼 때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얘는 좀 암기하면 좋은 거.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제 등호 성립이잖아요. 왜 같아지는 순간은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문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유형 27번을 얻을게. 400번을 얻을게. 400번. 요 400번. 예전에 여기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야. 400번이라든지 지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지. 얘가 지금 루트 13이야. 요거일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봅시다. 이게 지금 만약에 얘들아 AB가 양수 조건이 붙었어. 그럼 이거는 산술계로 가야 되지. 그렇잖아. 우리가 양수 조건, 산술계하는 반드시 양수 조건이 필요해. 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B가 양수라면은 요런 양수니까 산술계로 갈 텐데 지금 얘는 뭐냐면 양수 조건이 없어. 그 대신 무슨 조건이 있냐면 실수 조건이 붙었지. 우리 코시 슈바르츠는 약간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여기 안 썼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AB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야지만 얘네가 맨 마지막에 봤을 때 우리가 얘네끼리 실수끼리 사칙연산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이 성립이 돼가지고 해결되는 거거든. 그럼 봅시다. 지금 400번을 봤을 때는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얘는 산술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3기로 갔다가 다 틀리고 오는 거야. 산술계를 못 써야 된다, 애초에. 왜냐면 AB가 뭐니까? 양수가 아니거든. 실수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산술계가 안 되고 코시로 간다는 거지. 코시로 갈 건데 코시 문제를 딱 우리가 접했을 때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A의 제곱 하나 밑에 써봐. A의 제곱 더하기 X, B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항상 구조가 이런 구조지.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거잖아. 밑에 항상 적어두고 끼워 맞춰야 돼. 그래야지만 안 헷갈려 이게. 코시 문제는. 그러면은 문제가 요거에 최소값을 구하라 이건데 여기서 그럼 X가 뭐가 돼야 될까? 지금 봅시다. 요게 나왔거든. 지금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가 되고 싶어. 그럼 X가 2분의 1, Y가 3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X 대신 누구 대? X 대신 2분의 1을 대입하겠다는 거지. 요거에 정확히 끼워 맞추려면은 이런 식으로 X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야지.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지만 요게 성립이 되겠지. 그놈의 제곱 되지 않을까? 예전에 아주 단골 문제였지 이게. 예전에는 이거 계산하면은 4분의 1에다가 9분의 1이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6분의 5에다가 4니까 36분의 13. 그러니까 얘는 36분의 13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야. 얘는 그거랑 같다.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 요놈의 제곱 요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요놈의 값이 얼마지? 루트 1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13이라는 거야. 그럼 약분시키면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그거란다. 36이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겠지.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유형 28번 한번 해볼까? 코시도 응용이 될 수 있어. 산술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402번 대표 문장을 할게. 402번.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지금 직사각형의 길이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 안에 직사각형을 내접하고 있다는 거지. 내접하고 있는데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구한 거지. 둘레니까 우리가 가로세를 모르니까 내가 가로를 x라고 잡고 세로를 y라고 한번 잡을게.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의 x 더하기 y지.
둘레는 각각 x 2개, y 2개 있으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얘긴데 여기서 지금 하나 조건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어.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겠지. 써먹으라는 얘기지. 써먹으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x하고 y의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를 써서 할 수 있지.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현재니까 지름은 뭐가 되냐면 2가 될 거야. 해당의 직사각형이니까 지금 피타고라스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는 조건을 그냥 우선 숨겨져 있으니까 뽑아내야 되지.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지금 문제는 2x 더하기 2y지. 이거에 뭘 보는 거야? 이거의 최대치죠. 최대를 보라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코시를 가져오면 되지. 그러면 a의 제곱 되죠. 항상 밑에서 적어 x 제곱 y의 제곱 얘는 크거나 같거나 ax by 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할게 2x 더하기 2y지. 그러면 a가 2고 b가 2란 얘기잖아.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a가 2니까 2의 제곱, 여기도 b가 2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게 될 거고 이런 관계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서 코시 써놓고 그냥 거기다 끼워 넣는 거지. 그럼 현재 지금 얘가 얼마냐면 4야. 얘가 현재 4지. 그 다음에 요거 4고 8이지. 8, 4, 32. 따라서 2x 더하기 2y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얼마냐면 32라는 거야. 이게 튀어나가면 2가 제곱으로 튀어나가면 제 문제는 이거구나. 요거의 최대값이니까 답은 나왔네. 2x 플러스 2y는 루트 32 4루트 2 4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오지. 정답은 4루트가 되겠지. 이게 하도 이제 산술기하가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추잖아.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코시가 나오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코시를 생각 못 한다고. 그래서 코시 문제는 좀 티가 나. 제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합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 구조가 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내 시단계에서 얘들아 이거 너희들 특히 막 거기 교육청 기출에 표시가 돼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판이더라고. 이게 개정판이 되면서 뭐 교육청 기출 그리고 학평 기출이 좀 많이 추가됐거든. 괜찮은 것 같아 책이. 그래서 410번, 411번, 411번도 내신에 아주 자주 나와. 411번 예 괄호넣기 그대로 411번도 반드시 봐야 돼. 집에서 한번 해봐. 내신 기출 보면 411번이 엄청 꽤 많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417번은 별표가 3개짜리. 얘는 아주 자주 들어가고 3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나머지 그냥 들어가 있는 문제는 별로 중요도가 없고 C에서는 보통 이제 교육청 기출 그거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함수로 좀 넘어갈 텐데 함수 함수단원이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하지. 그럼 처음에 보면은 72페이지 거기 함수 좀 보면은 여기 함수라고 하는 거. 함수라고 하는 거는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거기 처음에 이미 개념이 나와 있어.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이 있어. 집합이라고 하지. 집합. 어떤 두 개의 집단, 집합이 이렇게 있지.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지.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있어서의 대응 관계야. 얘는 함수라고 하는 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대응 관계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대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처음에 대응이라는 표현이 그거야. 두 개의 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 앞에서 집합을 배운 이유가 그거지. 왜냐면 얘가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어. 그럴 때 이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대응이 되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보통 약자를 요
펑션의 약자지 f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이 얘기고. 그럴 때 여기 들어가는 원소 있지. 여기 들어가는 이 집합의 구성원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용어 정리를 먼저 할 텐데 걔를 정리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공역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가 이 공역의 원소인데 화살을 던지는 그러한 구조지.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좀 적용시키자면은 여기 있는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다는 거지. 이 x라는 원소가 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되겠지. 걔를 y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x라고 하는 애가 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로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 x라는 애가 y라는 f라는 함수 즉 대응관계 식에 의해서 y 값으로 대응된다. 화살을 딱 던진다. 이 얘기야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실제로 화살을 맞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 그래서 화살 속에 나와 있는 애들 정역, 그 다음에 화살 맞기에 나온 애들 공역, 그 다음에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치역, 이런 식으로 우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게 바로 함수 정의지. 거기 근데 바로 이번에 보면은 함수의 개념 요소에 뭐가 나와 있냐면 거기 형광펜으로 실려 있잖아.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로지 하나씩 돼요. 오로지 하나. 그게 키워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함수 조건인데 함수가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이지. 조건은 바로 뭐냐면 오로지 한 발. 그렇지? 모두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모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발씩만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올 그리고 원의 원칙이지. 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이런 구조가 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집합 x가 1, 2, 3이고 여기가 만약에 a, b, c, d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화살을 던졌는데 얘는 던지지 않았어?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된다 이 얘기고 거꾸로 뭐냐면 모두 던지긴 했지만 1이 만약에 두 발을 썼어? 그럼 얘도 함수 관계가 안 된다 이거지. 모두 쏘고 한 발씩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함수가 되게 할 조건은 모두 쏘고 그리고 한 발씩 이거지.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살짝 보면은 중요한 게 그래프에서 판단이겠지? 그래프에서 판단. 482번을 볼 텐데 조건은 모두 쏘고 한 발씩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래프에서 판단은 어떻게 한다? 그래프에서 판단은 세로선을 봅니다. 세로선을 봤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야지만 함수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482번을 볼 텐데 문제를 볼게. 482번. 그 482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다음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골라보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디귿번 요거 하나 볼 텐데 디귿번에 원이 있잖아. 원이 있어. 요 원이 있을 때 함수 관계가 되려면 모두 쏘고 한 발씩을 만족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요 하는 값을 내가 x1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을 때 이 x1에 대응되는 y 값은 여기에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등장하지. 이거의 값을 y1이라고 잡고 이거의 값을 y2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대응 관계로 그리면은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 x1이라는 애가 누구한테 여기 y1이라는 애하고 y2라는 애인데 얘한테 모두 화살을 두 발 던지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함수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82번을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R에서 R은 보통 실수지. 그러니까 실수로의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지금 함수의 그래프인 걸 골라라. 기억은 되는 거고. 그렇지? 세로선을 봤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니은은 안 되지. 니은 안 되고 디귿 안 되고 리을 되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그냥 세로선 한 방으로 끝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아닌 경우지. 그래프가 아닌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483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483번. 483번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이거야. 이런 문제.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래. 이거 답 한번 내볼래? 지금 정역은
이런 거는 한번 볼까? 지금 x에서 y로 해보자. x로 y로 해보자. 세로선을 걷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래프를 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 1번부터 보면 y는 fx는 보통 y잖아. fx라고 하면 좀 y였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건 뭐냐면 fx는 x 플러스 1이에요.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 함수값의 범위를 보면은 이 fx가 x의 범위가 이거잖아. x의 범위가 이거야. 그러면 이 함수값 y값의 범위는 이 x들에다 1을 더하래. 그러면 봅시다. 지금 fx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함수값 x들에다가 1대1을 더하니까 여기는 0에서 2로 바뀌겠지. 0에서 2로 바뀌는데 얘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야 되지. 왜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대응관계를 봤을 때 여기가 0, 1, 2야. 여기가 똑같이 0, 1, 2라고 볼게. 여기 f라는 함수야. 근데 이 f라는 함수 관계식이 어떻게 되면 x 플러스라고 돼. 그지? 그럼 0을 넣었을 때는 0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그러니까 0은 1한테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x에서 1 집어넣으면은 2가 되지. 이렇게 해야 대응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필요한데 3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 관계가 안 되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치역은 반드시 누구에 포함이 돼야 돼? 공역에 포함이 돼야 돼. 이런 구조가 나와야지만 함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얘가 공역이지. x가 바로 뭐냐면 정의역이라고 했어. 화살의 속에 나오는데 얘가 바로 공역이지.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이 f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정의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 얘가 바로 치역이 되는데 이 치역이 지금 0에서 2면은 얘 범위 들어오지. 이 범위 들어오니까 얘는 뭐냐면 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지금 뭐냐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2번 가보면 f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EX 플러스 1이지. EX 플러스 1. 마이너스 EX 플러스 1. 마이너스 EX 플러스 1. 이제도 마찬가지야. 이 fx의 범위를 먼저 찾아야 돼. 즉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의 범위를 찾을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EX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요놈 되겠지 우선.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지. 1을 더하면 이런 모양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했더니 마일에서 3 나왔어. 그럼 얘는 여기에 포함되지. 포함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가능한 거지. 그다음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지금 뭐냐면 fx는 지금 2분의 1 절대값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해봐야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범위는 x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냐면 마이에서 0이 되겠지. 1 뺐으니까. 그 다음에 얘한테 절대값을 씌웠어. 열을 절대값을 씌우면 x 마이너스 1의 범위는 0에서 2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했어. 2분의 1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2분의 1 했으니까 1에서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 범위에 들어오고 있지? 얘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지. 4번 봐. 4번은 뭐냐면 fx는 이건데 x의 제곱 플러스 2.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놈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x가 이 범위에 있으니까 우선 제곱을 해보면 x의 제곱은 0에서 1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해볼게.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는 뭐가 되냐면 3에서 2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2에서 3은 당연히 여기 들어오지. 얘도 돼.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남았지. 5번 들어오구나. 5번은 뭐냐면 이거야. fx가 어떤 경우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 x 플러스 1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의 범위는 1을 더했으니까 1을 더했으니까 0에서 2가 되겠지. 1을 더하면 그다음 걔를 제곱했어.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에서 4가 돼. 그 다음에 1을 빼잖아. 1을 빼.
2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는 2라는 범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가 나왔어. 그럼 얘는 여기 들어오지 않지. 마이너스 2가 보니까. 그러니까 5분의 n.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당연히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쓰고 한 발씩이니까 모두 화살을 던져야 되겠고 실제로 이렇게 맞는 대응관계 이루어지는 그 치역이지. 치역은 항상 공역에 들어와야 돼. 공역에 원수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치역은 항상 이제 공역에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치역은 공역에 부분집합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가보면 함수값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 함수값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게 함수값이지. 함수값. x를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요 값, 요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해. 함수값.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문제 뭐 485번 하나 볼 텐데 485번. 485번은 뭐야? fx에 대해서 이런 거 들어있지. f 3분의 x 플러스 1지.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5지. 그럴 때 F2의 값을 물어봤어. 이런 거지.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F2.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요거의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요거의 값이 2가 되는 그 순간 찾아야겠지. 요거의 값이 2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x 플러스 1 3분의 요격이 2가 되는 그 순간에 x 값을 찾아야 되겠어. 그러면 얼마지? 5가 되겠지. 그러니까 x가 5일 때 딱 2가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난 여기다 연결에다 x 대신 누구 대입하자. 5를 대입하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f가 얼마가 되지? f에 2가 되지. 5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얼마 돼? 20이 나오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f2의 값은 20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이게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 유형 3번, 4번까지는 뭐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 3번에 487번을 볼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 집합 x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야. 그럴 때 x에서 x로의 함수지. 그러니까 공역도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 얘기지. x에서 x 집합이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야. 그럼 x에서 x로 여기에서인데 x로 하나를 던질 건데 이 x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3인 거니까 y값도 똑같이 요 구조가 나와 있는 거지. x에서 x로 함수니까 정역도 이런, 공역도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fx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 이 fx 뭐? 이 문제 해석을 좀 하는데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얘는 지금 뭐냐면 직선이지, 직선인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 그럼 봅시다. 그럼 케이스가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왜냐면 봐봐. 지금 내가 직선인 건 알겠지. 직선인 건 알고 있는데 A의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 만약에 양수라면은 이런 구조 아닐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런 구조겠지. 여기다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런 구조가 나올 텐데 지금 정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가 치어지는 값이 뭐냐? x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움직인다는 거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거고 x 값이 여기 3이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지. x의 범위가. 그럴 때 치역이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대. 즉 함수값들이 공역과 동일하려면 당연히 요점이 뭐가 돼야 돼? y의 범위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점의 좌표가 3,3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라면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3이 되는 거고 요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지금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돼. 첫 번째 케이스라면 이 두 점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야지. 대입을 해야지. 마이너스 1은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B지. 3,3은 지난데 3,3은 지나. 그러면 3은 여기 3A 플러스 B가 되지. 연립을 해주면 되니까 지금 변변 더해보자고. 변변 더하면 여기 2는 2A지. 따라서 A 값은 얼마냐면 1이지. A가 1이 되면은 B는 0.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였었냐면 이 A가 양수일 때였어. A가 양수일 때 A 양수 만족하지? 얘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볼게 이제. 두 번째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그럼 요 두 개의 점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면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3, 마이너스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1은 3을 대입하면 3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연립을 해주면 변변 빼보자고. 밑에서 를 뺄게. 밑에서 를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얘에서 얘를 빼면 4A지. 따라서 이때 A 값이 얼마 나오면 마이너스 1 나오고 A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B는 얼마가 나오냐면 B는 2가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A, B 곱의 값을 구하래. 곱의 값. 그럼 따라서 A, B의 곱은 최종적으로 A, B의 곱은 A, B는 0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괄호에서 0은 또 아니래. 이런 게 답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좀 이래야 돼.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요 범위에 있다 이거고. 그럴 때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잖아. X에 대응되는 실제로 함수값, Y값.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이너스에서 3이 나오려면은 딱 이런 구조가 나와야지. A가 양수일 땐 이런 구조, A가 음수일 땐 이런 구조. 이렇게 맞춰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유형 4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490은 이런 거.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 492번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구형 문제긴 하지만은 요즘도 가끔 하면 이런 게 좀 들어가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실수. 임의라고 하는 말은 수학에서 임의라고 하는 건 랜덤하게 들어가는 거지. 모든의 의미랑 동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지금 f가 여기 만족이 된대. 뭐가 만족이 되냐면 f의 x 플러스 y지. 얘가 지금 fx 곱하기 f y지. 그 다음에 f1 1의 함수값이 2라는 거잖아. 그리고 요거를 만족할 때 f7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는 이거야. f7의 값은 얼마냐? 요거 묻겠지.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지. 이런 게 좀 특이하지.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이 되니까 x, y를 내가 내 원대로 정해서 찔러 넣어도 돼. 그럴 때 우선 조건이 뭐밖에 없으니까 f1밖에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나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 x하고 x도 1, y도 1 넣어 생각을 해야지. 우선 1차적으로. 그래야지만 봐봐. 1, 1 모두 대입하면 여기 뭐가 되냐면 f의 2가 되겠지. 얘는 f1 곱하기 f1이 돼.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2라네. 여기는 지금 4라는 얘기야. 따라서 f2는 4다. 이걸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쯤에는 그거 지금 뭐라냐면 이 작업을 반복을 해야 돼. 7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x하고 y 대신 둘 다 2 한번 집어넣을까? 막 찔러 넣어야 돼. 둘 다 2를 대입하면 f4가 나오지. f4는 f2 곱하기 f2가 되겠지. 이제 4 곱하기 4니까 16이 되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6, 7을 만들려면 아직도 멀었네. 그럼 이번엔 x 3하고 1을 넣어볼까? 3하고 y 1을 넣어볼까? 3하고 2. 그러면 여기는 f5가 되고 f5는 f3 곱하기 f2지. f3도 구했어야 되는데 f4를 먼저 구했네. 요 사이에 F3도 한번 볼게요. 요 사이에 F3을 한번 볼게요.
x 1, 그 다음에 y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f3이 태어나. f3은 뭐냐면 f의 1 곱하기 f의 2가 되니까 지금 얘가 2고 얘가 현재 4니까 8이 되지. 8. 그럼 f3이 8이라는 전제하에서 요거 8이고 FA는 4였어. F5는 30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해나가는 거야,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F5까지 보고 있어. 근데 F6 보여보자, 이제. F의 6. F의 6은 X, Y 대신 모두 3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3집어넣으면 8 곱하기 빼야지. 64. 거의 다 왔어, 이제. 마지막으로. F의 7. 요거 묻고 있지. F의 7이라고 하는 거는 X 대신 6, 1 집어넣으면 되지. 6, 1. 얘는 F의 6, F의 1이니까 F의 6은 63거 찾았고 F의 1은 2인 거 알았어. 정답은 128.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에는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찔러 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다시 좀 앞으로 와서 이제 개념을 보면 우리 앞으로 다시 오면은 거기 72페이지에 괄호 3번 서로 같은 함수 돼 있지. 서로 같은 함수. 그럼 거기 볼게. 거기에 개념이 잘 나와 있어.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fx하고 gx 같을 때 그게 가장 핵심이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의 상등이지. 함수의 상등이지. 함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의역과 그리고 공역이 같아야 돼. 두 번째가 치역이 같아야 돼. 마지막으로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정의역하고 공역은 같게끔 문제가 돼. 왜냐면 걔가 다른 문제를 내보면은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중요한 거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은 같게끔 주어진다는 거야, 문제에서 애초에. 그랬을 때 두 개의 함수가 치역이 같으면 된다는 거야. 치역만 같으면 되지. 두 개의 함수의 모양이 같을 필요 없는 거지. 함수의 모양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있어. 얘 x제곱이야. 그 다음에 gx가 있어. 절대값 x야. 지금 얘는 함수 모양이 다르잖아. 함수 모양이 분명히 다르지. 얘는 x제곱이고 얘는 절대값 x잖아. 그렇지만 만약에 정의역이 각각의 정의역이 0, 1 이렇게 주어졌어. 그 다음에 만약에 공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어졌어.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냐 묻는다면은 정의역 같고 공역 같아. 그럼 뭐만 같으면 돼? 함수값만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함수값을 조사해보겠다는 거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여기다 G에다 0을 넣었을 때 여기다 0을 넣었을 때랑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 작업해주면 되는 거지. 같지? 여기 성립하지?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함수값 같지?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지. 함수가 같으려면 그래서 뭐가 된다? 치역이 같다는 게 아주 생명이야. 그러면 그거에 관한 문제 하나 볼 텐데 봅시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뭐 496번 이런 스타일이지. 그렇지? 496번 한번 해볼까? 496번. 496번 한번 볼까 이거? 496번을 보면은 지금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그러니까 x에서 x로 화살을 던진다는 거야. x가 지금 뭐냐면 마일 0, 1이지. 여기에서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마일 0, 1이잖아.
얘가 얘한테 이렇게 항상 던지는 이러한 구조라는 거지. 이 함수가 지금 두 개의 유무가 있어. f가 있고 g가 있다는 거야. 함수가 두 개 지금 공이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이 함수가 두 개 같은 것을 골라보시오 봐. 그럼 지금 현재 정의역 같고 공역 같아. 뭐만 같으면 돼? 치역만 같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기억부터 볼 텐데 내가 지금 확인 작업을 해야 될 거는 f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마이너스 얘를 확인해줘야 돼. 근데 지금 보자. 기억번은 일단 기억번은 뭐냐면 기억번을 보면은 fx는 근호안의 제곱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절대값이지. 그렇잖아. 근호안의 제곱수는 절대값이지. 그 다음에 얘 gx는 뭐지? 마이너스 x야.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해주면 지금 f의 마이너스예요. 절대값이 1 나오지.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 나오지. 얘는 일치 안 해. 그럼 이번에 f에 0 넣어볼게. 0이지. 그 다음에 g에 0 넣으면 얘도 0이지. 얘까지는 만족하는데 f에 1 넣었을 때가 문제지. 1 넣으면 얘는 1 나오는데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나와. 얘가 일치하잖아요. 얘가 여기 탈락이지. 그렇지. 탈락. 기억 탈락이지. 니은번 가볼게. 니은번 가보면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x랑 절대값 x야. 그 다음에 gx는 뭐냐면 x 제곱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함수값을 모두 검토해야 돼. 그럼 f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럼 결과가 뭐 나오지? 마일 나오지.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 다음에 이때는 이미 탈락이네. 고민을 하지 마. 첫 번째 것이 이미 탈락했어. 니은 탈락. 그 다음에 뒤에 번호 볼게. fxx. 그 다음에 gx 뭐네? gx는 x 제곱이지. 그럼 얘도 세 가지를 검토할 건데 f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마이너스 1. 이 두 개를 검토할 건데 위에 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잖아? 마이너스 1 나오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미안해. 세제곱이구나. 어쩐지. 세제곱이지? 그럼 여기 같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 다음에 f의 0, g의 0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면 둘 다 마찬가지로 0 나와. 그다음 세 번째 1을 집어넣었을 때 f1은 1이고 그 다음에 g의 1은 1이지. 얘는 세 개 모두 만족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 틀리고 디귿이 맞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고. 함수의 종류부터는 좀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내일 할 거고. 내일 아마 합성함수까지. 역함수 내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합성함수, 역함수. 여기가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내일 녹아 들어가 있어. 내일 하는 게 내신에는 반드시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수화의 여기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은 중간고사야. 딱 여기까지 중간고사일 거거든. 함수, 역함수까지가. 2학기. 그치.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딱 어디까지냐면은 딱 역함수까지야. 대부분 학교가. 그 다음에 유리함수부터가 이제 기말고사거든. 그 중간고사 잘 보려면은 여기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어려운 데 다 나와. 여기가 너무 어렵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 좀 심한 문제 좀 거기까지 하려면은 좀 끌어올려야 되고 특히 합성함수가 어렵단 말이지. 내일 교수하면 돼. 내일 교수하면 되고. 내일은 그거 이제 기본기가 되는 그거 좀 얘기 좀 할 거고. 내가 이제 좀 최대한 이제 합성함수 같은 거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게 요즘 빈출인데 그걸 좀 쉽게 그리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까 내일은 결석하지 마시고.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 엄청